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가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12월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의 7%를 수익으로 돌려주기로 해 새로운 복지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익산의 철도와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 8개가 반영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과 백제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특화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화학비료의 원재료인 요소와 염화칼륨 등의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비료값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비료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마을신문 영등 일동 애설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명의 주민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고 편집해 창간호를 냈고 월간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088명,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86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35명이 늘어 3,363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3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익산 7명, 정읍 5명, 군산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057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3을 기록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발전 사업인데요. 군산시는 12월 투자자 모집을 시작해 투자금의 7%를 수익으로 돌려주기로 해 새로운 복지제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산업단지. 100만 제곱미터 면적에 설치된 450와트 22만 개 모듈이 햇빛을 받아 은빛 물결을 이룹니다. 흡수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해 변압기를 통해 새만금 변전소로 전력을 보내게 됩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시설이 착공 7개월 만에 공사를 끝내고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40분 이상을 가동할 경우 한 해 19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60억 원가량은 투자한 시민에게 7%의 수익금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처럼 발전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시민 참여형 사업은 군산시가 첫 시도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1구역은 시민 출자가 10%, 3구역은 4%에 불과한 데 비해 군산시는 80%가 시민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에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투자자 모집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제 시민 펀드를 모집을 하는데 좀 예정보다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이 군산 시민만을 한정하는 펀드가 현재 법적으로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감원이나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금감원이나 모든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투자자 모집이 시작되고 새만금의 태양광 전력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그리고 새만금 쪽에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또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 여기에 연관된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들이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SK도 벌써 군산에 데이터 센터가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 목표로 했던 알리백 산업단지도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첨단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처음 시도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새로운 복지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수입니다.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초입지와 환경 생태 용지가 부안군으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종 심의를 거쳐 새만금 개발사업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들부지의 행정구역을 부안군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부지는 그동안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가 서로 관할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확산된 땅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들 지자체가 부지 귀속 타당성을 주장하며 낸 자료와 의견을 숙고해 최종적으로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속도로 조기 개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과 서해안, 호남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는 빨라야 2024년 말이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2023년에는 개통해야 하지만 새만금이 연약 지반이라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는 일부 구간이라도 대회 이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처리 비용을 놓고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길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20년 후에는 처리 비용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톤당 처리 비용이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며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발전은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새아베스틸 야적장으로 옮겨 재활용할 예정이라며 처리 비용은 2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에게 70만 원의 예산안이 반영됐지만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1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륙 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익산의 8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의 바탕이 되는 해안 내륙 발전법의 시효가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안을 변경했습니다. 내륙 첨단 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은 익산을 비롯한 26개 시군구에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과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거점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 이 계획안에 익산시 8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 특화자원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유네스코 명품 가도 등이 포함됐고 철도망 활용 분야에는 KTX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과 복합 개발 사업, 철도 교통 네트워크 연계 강화가 최종 반영됐습니다. 시는 변경안에 반영된 내용이 철도와 역사문화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이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화산업으로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는 방침입니다. KTX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및 역사 문화관광 체계가 구축되면 시민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는 철도교통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 여러 지자체가 연계된 사업이 계획 안에 포함된 만큼 국토부와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계획안에 포함된 익산의 철도와 역사문화재, 특화산업으로 발돋움해 익산시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스마트 항구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어제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신항을 아시아 최대 환적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만금 신항의 9선석이 모두 건설되는 2040년이 되면 전국의 항구가 스마트 항구로 전환된다며 전자동 무인 시스템을 갖춘 항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 스마트 항구가 대세인 만큼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 석도 국제회리가 코로나19의 악재에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도 국제회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은 39,500여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항을 중단했던 뉴시다워 퍼로를 울릉크루즈에게 임대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석도 국제회리는 군산 퍼로를 이용해 중국 스타오를 주 3회차 운항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중점 사업은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482억 원과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85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올해 20조 원에서 내년도 6조 원으로 예산이 축소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비료 핵심 성분이 요소와 염화칼륨 등인데요. 이 원재료 수입 가격이 껑충 튀면서 비료값도 30%나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비료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까지 일면서 농협 재고 물량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여산면에서 1,800평의 농경지에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송재유 씨. 새로운 싹이 튼 양파는 지금부터 적어도 내년 4월까지 퇴비와 요소비료 등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파가 제대로 크지 않아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비료값이 최근 들어 30%나 오르면서 송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식물에 있어서 영양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퇴비도 이제 밑거름용으로 퇴비도 200평당 한 600kg 정도를 뿌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는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굴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한 비료가 좀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비료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리씨를 뿌려놓은 들녘. 보리도 양파처럼 겨울을 거쳐 봄에 수확하게 됩니다. 웃거름인 요소비료를 뿌려줘야 하는데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월달 가면 보리 밀분가들이 이제 그것도 요소비료를 쓰거든요. 화학비료의 핵심 원료는 요소와 염화칼륨 등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요소의 경우 수입 가격이 톤당 659달러로 1년 전보다 2.5배가 올랐습니다. 특히 내년 2월이 되면 최대 75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비료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미리 사둬야 한다며 비료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비료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농협의 비축 물량까지 바닥난 상태입니다. 뭐 저희 농민들이야 이제 오른다고 해서 이제 뭐 미리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는 농협 창고에는 이제 비료가 없는 상태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비료값. 농민들은 양파와 보리 재배는 물론 내년 벼농사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비흥항 앞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1분쯤 오식도동 비흥항 1km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7.9톤 A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인근 방파제에서 A호에 타고 있던 익수자 50대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웅포 관광지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서울 소재 RK에는 웅포 관광지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지난 22일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감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RKN 측은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을 보면 사업 제안서는 A4 용지 150페이지 이내에 책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쟁업체는 단면으로 작성된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증명원이 없었는데도 경쟁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대 총장 선거가 선거권 비율 조정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전 총장이 사임한 이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어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 비율을 놓고 교수와 직원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선거가 다음 달 25일 이후 치러질 경우 지난 9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과 직원, 학생이 합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치러야 합니다. 마을 신문인 영등 일동에서가 발간돼 오늘 주민센터에서 창간식이 열렸습니다. 14명의 주민 기자들이 직접 신문을 제작한 건데요.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52살 이덕희 씨. 낮에는 본업을 하고 밤에는 영등 일동 주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덕희 씨는 예전부터 동경하던 기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그동안 주민 기자단의 피땀이 녹아든 영등 일동에서 창간호가 발간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나의 적성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났죠.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 일도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내가 몰랐던 소질 같은 걸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편집을 담당하는 62살 손수길 씨도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해주는 마을 신문이 발간돼 보람차다며 앞으로 다양한 마을 소식을 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 신문을 발간을 했고 우리 영등 일동에 맞는 그러한 기사들을 예쁜 기사, 아름다운 기사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지난 8월 영등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신문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뒤 9월 8일부터 본격 주민기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26명의 주민이 참여해 교육을 받았고 14명이 수료해 주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8면으로 구성된 마을 신문에는 각 기관 단체장들의 창간 축사와 주민자치회 역사와 자치회 운영 방향, 주민 제안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지역 단체 활동 소식, 칼럼 등도 실려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월간지로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신문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2021년 군산 일자리 한마당이 오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됐으며 해원 MSC, 태경 SBC, 유노테크, 유니팀버 등 소재 분야 업체들을 포함한 모두 10개사에서 86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스트레스 상담과 타로 진로 상담, 면접 이력서 컨설팅 부스와 3D펜을 활용한 4차 산업 메이커 직무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익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률은 어제 0시 기준 80.1%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84% 수준입니다. 익산시는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권고되는 추가 접종 간격을 최대 2달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종사자, 기저질환자 등은 다음 달 6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사 각설이 영심아가 익산 나눔곡간에 김장김치 200포기를 기탁했습니다. 천사 각설이 영심아는 평소에도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 제19회 대한민국 최고 연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 특별가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익산시로부터는 유공시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김장김치는 익산 나눔곡간 이용자를 위해 지원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남성 A씨와 41살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동료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 등 혐의로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6분쯤 고창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살 B씨를 15인승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한 건물 주변에 숨어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1월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3달 연속 상승한 109.3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 상황과 소비 지출 전망 등 주요 지수 중 주택 가격 전망만 하락했습니다. 김기영 도의원이 순직한 교육 공무원의 장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장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순직 공무원의 장래 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5천만 원 이내 장래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회안면 분협회원과 농협직원 50여 명이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 400포기로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노인 가구 9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삼학동 지역협의체가 서공 숯불갈비를 매월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낮 최고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